총선백서에서 공천 과정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태스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주로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 그 백서위원으로 있는 몇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백서 공개를 막고 있다고. 이 사천 논란 부분도 사실 선거가 끝나면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뒷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사천이라고 하는 건 주로 여당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호가호위하면서 사천했다. 이게 그동안 주로 나왔던 논란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이 제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 주위 사람들의 사천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사천을 했다는 건지 앞으로 그 얘기할 때가 올 거다고 지금 원희룡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듣겠습니다. 이 사천 논란에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는 당원들이 의해서 선출된 후보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후보자들의 공천이 이제 박탈, 공천이 됐는데 그게 뒤늦게 취소된 그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두 사람입니다. 네, 두 사람입니다. 네. 나머지 또 하나는 이해하기 어려운 공천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건 전통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딱 두 가지인데요. 네. 당직자들 있죠. 당에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당직자. 이건 항상 비례대표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두 번째, 호남 부분을 배려하는 게 늘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대통령이 하든 또 누가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런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이 공천의 기준과 원칙. 이게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그러니까 요걸 포함해서 또 비례대표 두 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황당 이런 예.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 내려왔던 기본이 누가 대통령이 공천을 주도하든 아니면 누가 하든 간에 이 기준과 원칙이 다 무너지고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공천들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저는요 지금이 뒤늦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거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에서의 그건 밝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사천이 있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사천이 있었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출마를 해서는 안 되죠. 출마를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의 정치에도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 뭐 어제 아까 방금 주필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방송 토론에서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원희룡 후보가 좀 머뭇머뭇했거든요. 머뭇머뭇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별거 없었는 거 아닌가, 뭔가 착오가 있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제법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은 한번 걸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본질적으로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누구랑 논의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했고 저 사람하고 했고 이게 사람 문제를 떠나서 이 기준과 원칙이 흔들려 버린 거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비례대표 공천까지 다 끝날 무렵에 이철규 공관위원이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한 적 있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주로 제기한 게 오래된 당원들 중에 당 사무처 직원들 중에 고생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배려가 없었다. 호남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다음에 뭐 또 그밖에 뭐 이러이러하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그렇습니다. 배려가 없었다. 또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하고 이제 지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비례대표가 좀 바뀌긴 했어요. 비례대표가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러니까 그 이철규 의원이 주장하고 나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 아닙니까? 그 항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례대표 공천이 잘못됐다 일부라고 하는 것을 이게 최종 결정권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뭐 공관위원장도 아니잖아요. 공관위가 아무리 안을 올려도 마지막 최종 결정권은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도 일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전면적인 무슨 이 수정이나 보완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냥 부분적인 그렇습니다.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런 게 이번 총선백서에서 어떤 형태로든 팩트 체크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선백서에서 공천 과정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이 태스크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 총선백서가 완료가 됐다는데, 완성이 됐다는데, 이걸 왜 지금 공개를 반대하는지, 주로 한동훈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백서위원으로 있는 몇 사람 한 4명인가 된답니다. 그런데 백서 작업에 그동안은 뭐 진짜 회의에도 거의 안 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편향적인 거다. 이거 전대 개입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백서 공개를 막고 있다고 백서위원들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은 그 두 분께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 문자 논란 그리고 저 방금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천 논란 이걸로 지금 너무 충돌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물론 이제 백서 논란을 하면 그 사천 부분은 그 부분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또 백서까지 또 논란을 해버리면 이제 2주 남은 전당대회 제대로 치러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그때 공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눈앞에 전당대회 있다고 상관없이. 근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여기에 많이 하게 되면 이걸 또 각자 해석하면서 싸우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진위 여부나 지금 그 주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래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원칙 갖고 일정대로 이걸 공개하면 되거든요. 일정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지금 딱 내용 가지고 저는 지금 중요한 건 그 보고서를 모릅니다. 전혀 내용은. 그런데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5개 제가 여기 이렇게 출력을 딱 이거 다 해왔는데 전문을 이거 가지고도 서로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 속에서 백서를 만약에 요 시점에서 이번 주든 다음 주 공개하면 이거 가지고 더 큰 사단이 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를 하면은 후보자들끼리 서로 덕담만 하고 전당대회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공방은 불가피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공방으로 갈 거냐. 이거가 이제 이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선대 선관위가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그 저는 선관위가 진짜 잘못했다. 비대위와 선관위가 진짜 잘못했다는 게 뭐냐. 예. 백서를 공개를 진작에 했으면 예. 그러면 백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든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와 관련돼서 패배 진단이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당을 어떻게 개조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걸 갖고 후보자 간의 논쟁이 없을 수가 없다. 그건 그러면 뭐, 이거는 예. 치열해도 상관없는 논쟁 아니냐. 맞습니다. 그건 생산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 당의 예. 공식 기구가 만들어 놓은 그렇습니다. 백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천 논란도 원희룡이 제기하고 한동훈이 한번 까봐라 이렇게 공방이 개인 간 공방으로 갈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공천과 관련된 이런저런 부적절함과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 백서의 내용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각 후보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거는 당의 발전을 위해서 건강한 것 아닌가요? 그 절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가 예. 나왔으면 지금보다는 그러니까요. 훨씬 건강한 그러니까 토론이 왜 되겠죠. 백서를 그렇게 동의합니다. 공개를 예, 예. 못하게 했느냐. 이건 실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백서 공개를 반대한 거는 한동훈 쪽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이라도 2주 남았지만 이게 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TV 토론은 아직 5번이나 더 남았어요. 권역별 토론에는 4번이나 더 남았어요. 정치판에서 2주라고 하는 건 정말 상전벽해가 2번, 3번 일어날 정도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 선대위가 너무 가열되는 것 같으니까 야 좀 자제해. 그렇게 해서 어제 원희룡이 자제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자제를 시킬 게 아니라 백서를 내일이라도 전격적으로 다 공개를 해서 예. 여기 백서에서 나오는 여기에 한동훈이 잘했다는 얘기가 한두 군데라도 없을 리가 없잖아요. 또 잘못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대통령 관계도 나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놓고 자 이게 공론이야. 자 이게 이제 야단 법석을 한번 떨어보자. 네. 난장을 한번 지겨보자. 이렇게 해서 진통 끝에 뭔가가 정리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전대판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뭐 누구한테 유불리 따지는 거 그야말로 천박한 얘기고요. 그 내용도 모르는데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도록 어떻게 알아요? 하여튼 그렇죠. 이 문제는 좀 처음부터 비대위나 선관위가 잘못 생각했다는 점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이고 지금이라도 전대를 이렇게 개인 간 무슨 인신공격 공방의 장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비대위가 나서서 워워워워워 살살해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생산적으로 더 정말 치열하게 논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소재가 총선 백서다. 저는 그 점을 뭐 제가 전적으로 제 의견을 이렇게 좀 저는 전해놓고 전적으로 있겠습니다. 동의, 맞는 자, 말씀이라고. 오자 토크 여기서 하나 가겠습니다. 논란의 한 가운데 여전히 이제 그 한동훈이 있어요. 한적한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여의도 판에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니까 이제 이렇게 기사화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한동훈에게 여러분 딱 5글자로 한 말씀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자 토크.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꼭 하고 싶은 말. 오자 토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동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 비속어나 욕설하지 마시고요. 지아무리 그래도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는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같은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한동훈한테 이 얘기는 하고 싶다. 오자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2분 선정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신문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할 수 있는 구독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5자 지금이라도 이전 투 전쟁?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지금이라도.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여기 있지만은 많이 절절했습니다. 절절한 문자였는데 그거를 끝내 외면했다는 것은 제 생각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한동훈 위원장 말 맞다네 어떤 그게 공적인 사적인 뭐 이런 부분이었다. 그 부분은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정도 절절한 문자가 왔는데 외면한 건 잘못됐었던 거고 또 최소한의 반응은 보였어야 됐다. 그리고 뭐 만약에 나 정말 사과한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그 정 대답하기가 곤란하면 위로 문자라도 하든지 위로라도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인간적인 반응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 당 대표가 될지도 모르고 대표가 되면 또 윤석열 대통령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언젠가 또 만나야 될 사이인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서로 오해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예.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오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전투 전쟁은 뭐예요? 달을 이자니까요. 전투와 전쟁. 지금 뭐 아직은 모릅니다. 누가 될지. 왜냐하면 결선 투표도 지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런 거를 한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나오는 거 이번에 저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지금 나올 때가 아니다. 나오더라도 만약에 대선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또 금방 1년 만에 또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건 나오지 말라는 저는 이제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혹시 이번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의 어떤 국민의힘의 그 대통령 후보로 직행하는 거 있죠. 그거를 우리는 전쟁이라고 놓고 그때는 이재명하고 진짜 이재명이나 민주당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창출해서. 그리고 지금 당대표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사실 전쟁은 아니고 전투잖아요. 우리 지도부를 뽑는 거. 설사 이번에 이겨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너무 많은 타격 때문에 이제 보수 우파 국민들 내부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과연 전쟁의 후보로 다시 본인이 욕심을 낸다면 전쟁에서 잘 될 수 있을지 이번에 너무 많은 한동훈 후보가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대표 뽑히는 거가 만약에 그게 전투에서 이기는 거 좋아하지 말아라. 이번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상처받고 당대표 되면 뭐하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해주고 싶습니다. 예.